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있어서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의 발달장애인 관련 규정을 보충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윤종술, 진승희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 장애인을 위주로 설계 운영되어 왔고, 신체 장애인과 다른 발달 장애인들의 권리와 욕구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 장정법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발달 장애인들의 욕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전광석 진수님께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가 가능하거나 다른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보호될 수 있다면 입법 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며, 사실상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술 진수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발달 장애인들의 지원과 권리 보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현재 발의된 발달장애인법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정법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발달장애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 어떻게 보장이 달라지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을 잘 보면 대부분의 선언적인 법률이고, 장애인복지법의 변천사를 보면 6.25 동란 이후에 신체 장애인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변천 과정들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이 완성됐는데요. 애초에 말씀할 때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에 다 선언되면서 신체 장애인 중심의 법률입니다. 그걸 개정해서 세부 조항을 아까 말씀드린 특례 조항을 많이 만든다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또 다른 상의 유형의 절차상의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발달장애인 특성상 이 서비스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발달장애인 2명을 놓고도 다 다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의 세밀한 특성과 권익 옹호 시스템, 아까 말한 무시히 짓밟히고 있는 이 인권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 장애인에서 전달 체계에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하고 왔는데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법에서 시험 운행한다면 아마 장애인 전달 체계가 향후 급속도로 진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이 실제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기초적인 서비스,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법이 아니고요, 권익 옹호에 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그렇게 전달체계가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기존의 법과 새 법에 대한 부분에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어떡하냐. 저는 여러 가지 충돌 부분은 법률상에서 저희도 많이 삭제도 하고 충돌적인 수요를 많이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충돌 생긴 부분이 기존의 법에서 약화되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강화시켰는데요. 우선 이제 기존의 법률상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률도 아울러 맞게끔. 그래서 그 부칙에서 그렇게 다시 개정 작업에 좀 달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마찬가지로 그럼 형평성의 문제는 충분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계에서 다수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발달장애인법이 장애인계의 최고 이슈로 부합되어 있고 합의가 되어 가는 사항들이니까 그런 문제 해소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즉 복지부나 기재부, 고용노동부, 안행부, 법제처의 의견을 보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과 다른 중증 장애인의 형평성의 문제, 타 법률 내용과 중복된다라는 법률 체계상의 문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법의 비용 추계서를 보면 매년 2조에서 3조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고 5년간 약 13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중 재정안 제42조에 의한 최저임금액의 준하는 금액을 발달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한다는 조항으로 인해서 13조 원 중에 80%에 해당하는 1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양희택 진수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양희택 진수님께서는 보시기에 대략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감액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에 발달 장애인에게 시급한 서비스를 우선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양희택 진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계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추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을 드리면 표준임금이나 최저임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대입을 하더라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추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과다추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90만 원을 줘야 된다.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에게 9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최저 생계비를 뭐 45만 원이다. 50만 원 책정되어 있으면 최저 생계비에서 50만 원 하고 나머지 보충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90만 원을 다 고가기를 하는 것은 허수에 해당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식판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제공을 하고 이후에 차츰차츰 바꿔 나가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신데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서비스나 조심하는 서비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입법 개정 개주 중에 있는 본법안 발달장애인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요. 식판 서비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련되어져서 방향성에 관련되어진 문제이고 지향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식판 서비스는 식판 서비스대로 가고 법령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경님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주통합당 이의원